오늘 소개할 책은 한 권이 아닌 무려 4권인데요. 이 중에서 달러구뚜꾼 백화점과 어서오세요 효남동 서점입니다는 이미 따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불편한 편의점과 책들의 부엌을 더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책들처럼 제목에 서점이나 편의점 같은 상점이 들어가 있는 책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책들이 지금 유독 많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 책들이 다 잘 팔리는 책들이기 때문일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상점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에 끌리고 있는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다 읽어봤습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최근작 중에서 한국 소설들만 골랐고요. 이 작품들의 작가 모두 제가 이전에 이들의 전작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고, 특히 책들의 부엌의 김지혜, 달러구뚜꾼 백화점의 이미혜 작가의 경우 이 작품들이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게는 이 책들과 작가들을 미리 평가할 근거가 없다고 보면 되죠. 이 책들은 모두 상점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는데요. 제목이 어떤 상점인지가 다 나와 있다는 것도 공통점입니다. 책들의 부엌의 경우는 모호하긴 하지만 북카페와 스테이를 겸하는 곳이 배경인 만큼 책과 부엌을 제목에 넣었습니다. 상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생각보다 꽤 커서 이야기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공통점으로 이어지는데요. 상점의 주인과 직원들이 있고 상점을 찾는 손님들의 여러 스토리가 더해지죠. 결은 다르지만 모두 해피엔딩이라는 것 또한 공통점인데, 그래서인지 힐링과 쉼표, 고단한 일상의 위로나 따뜻한 공감이 이 책들을 소개할 때 함께 사용되는 말들입니다. 농도 짙은 재미가 있다기보다 잔잔한 분위기가 특징적인 작품들이라는 것도 비슷한데요.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을 다루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다룬다라는 것 때문에 이 작품들의 배경 공간을 상점으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평범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온갖 사연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풀어내는 게 이 책들의 특징인데, 다양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무심히 드나들 수 있는 곳은 상점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먼저 소개했던 휴남동 서점과 달러구뚜꾼 백화점을 제외한 이 두 책을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점을, 책들의 부엌은 북카페를 겸하고 있는 북스테이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모두 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배경이지만 차이가 제법 있는데요. 이 4권의 책들 중에서 이 두 책이 등장인물들의 성격 차이가 가장 큰 편입니다. 북스테이보다는 도심의 편의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훨씬 다양할 것이다 라는 건 쉽게 추측이 되는데요. 편의점은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한 온갖 물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라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고, 언제든지 들를 수 있다는 것과 익명성을 지킬 수 있다는 느낌도 편의점의 문턱을 낮춰줍니다. 북스테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른데, 일단 편의점보다 방문 목적의 범위가 좁습니다. 북카페와 북스테이에서 책을 빼도 편의점의 다양성에는 될 게 못 되고, 무엇보다 책들의 부엌의 소양리 북스키친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접근성도 떨어집니다. 우연히 충동적으로 방문하기는 힘든 장소라 두 책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역 근처의 오래된 동네 청파동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편의점과 역시 평범한 편의점 주인을 만들어냈는데요. 은퇴 후 편의점을 운영하는 노년의 여성이 편의점의 주인이고, 그 여성이 우연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서울역 노숙자를 편의점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불편한 편의점이 완성됩니다. 자신의 이름도 과거도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중독자인 독고의 편의점 취업은 여러 사람을 불편하게도 하지만 또 그 불편함으로 마음을 위로받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독고는 편의점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깊이 감춰둔 속내를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자신 또한 너무 꺼내보기 괴로워서 묻어둔 과거를 찾아가게 됩니다. 먼저 말했듯 불편한 편의점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일단 편의점에 온갖 손님들을 상대하는 독고나 다른 파트타임 직원들도 그 다양한 사람들에 포함이 됩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편의점의 주인과 직원들, 그리고 편의점을 이런저런 목적으로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들의 부엌은 불편한 편의점과 비교하면 좀 더 폐쇄적인 인상을 줍니다. 북카페를 겸한 북스테이인 소양리 북스키친을 운영하는 유진은 연고도 없는 소양리에 충동적으로 소양리 북스키친을 만들기로 결심한 인물입니다. 책들의 부엌은 유진, 또 유진과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소양리를 찾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버무려져 있죠. 책들의 부엌이 특이한 게 북스테이를 작정하고 찾은 손님들이 아닌 우연히 근처에 왔다가 들렀다든가 북스테이의 직원이 친구라서 찾게 됐다든가 하는 식으로 의도를 좀 배제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점이라는 자체가 의도를 가진 곳이고 손님은 그 의도를 보고 상점을 찾는 건데, 책들의 부엌은 우연이라는 장치를 많이 사용하는 소설인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처음 가본 장소에 북스테이를 열기로 한 것, 손님들이 단순히 끌림으로 소양리 북스키친을 찾아오는 것도 우연이나 운명을 행동의 이유로 설명하거든요. 아무래도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북스테이가 책과 조용한 숙박이라는 의도를 갖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곳이라 좀 더 다양한 사연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등장시키려다 보니 우연을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소설이니까 우연이나 운명의 장치가 많이 사용될 수도 있지만 책들의 부엌이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들의 삶을 다루는 소설이기 때문에 우연을 좀 덜 썼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노숙자였던 독고라는 인물을 중심에 두고 위로와 동정을 받아야 할 것 같은 그가 오히려 아무런 문제 없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쪼그라든 마음을 펴주는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독고가 뭔가 대단한 의지와 목적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아니고, 어쩌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오며 가며 관심을 두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인데요. 책들의 부엌에는 독고라는 인물은 없습니다. 소양리 북스키친의 주인인 유진과 직원들이 북스테이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나 싶지만 그들은 그냥 소양리를 찾는 사람들의 연결고리에 가까워요. 제가 느끼기에는 책들의 부엌에 등장해서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는 인물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는 편에 가깝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인연으로 소양리를 찾게 되었든지 그 행동 자체가 마음의 헝클어진 부분을 풀어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들의 부엌과 불편한 편의점이 이 네 권의 책 중에서 가장 차이가 크다고 느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들은 다 비슷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작품들입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겪는 일상의 문제가 크게 특별하지 않은 우리들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결국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어려움을 꾸역꾸역 극복해내지만 이 소설들은 우리와 비슷한 누군가가 관심과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이야기로 만들어낸 작품들이라서 그렇게 보이죠. 비슷한 맥락의 줄거리의 책들이지만 당연히 소재와 분위기, 스타일 등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도 취향에 따라 더 좋은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이 있을 텐데 저도 그랬습니다. 물론 가장 좋았던 책과 그렇지 않았던 책 모두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책이나 영화 같이 즐거움을 얻는 것이 목적인 창조물의 경우 다른 사람 의견 상관없이 내가 좋은 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은 게 최고다 싶어도 다른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틀렸나 싶을 수가 있거든요. 취향을 핑계로 법을 어기고 다른 이를 다치게 하는 것만 아니라면 모든 취향은 옳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런 책들이 많아지고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 읽고 났는데도 잘 모르겠습니다. 평범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이 진짜 뭘 기대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라 그 중에 마음이 가는 사연 하나쯤은 있겠지 싶으니까 이 책들이 쉽게 손이 가는 이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니 마음이 따뜻해졌다라고 말하는 이유도 아마 그 때문일 것 같고요. 농도 짙은 재미로 읽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만들거나 책을 덮고 나서 여운이 오래가는 소설들은 아니지만 책을 읽는 데에 머리나 마음을 너무 혹사시키고 싶지는 않을 때 딱 좋은 책들입니다. 우리가 머리와 마음을 혹사당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와 공감, 힐링을 위한 책들을 찾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폭염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는 초여름, 몸과 마음을 모두 위로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취향 없는 서점이었습니다.